오늘은 혼합물의 물리화학에서 세 번째로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으로 페이스로 존재하느냐를 나타내는 어떤 도표야. 이거는 앞에 증류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그렸던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왔던 그림인데 A하고 B가 있을 때 A의 몰 분율이 이거라면 온도에 따라서 이 온도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다가 요 선에 닿는 곳에 도착하면은 이제 액체와 기체의 평형 상태가 되고 요로 올라가면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다가 요렇게 되면은 이제는 전부 기체로 바뀌어서 기체상으로 존재한다 라는 얘기야. 결국 페이스 기준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요 그래프의 밑에 쪽은 액체인 P1이고 요 곡선의 윗부분은 기체인 P1이고 그 사이는 페이스가 두 개, 즉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요 점에서 그치? 요 몰 분율의 요 온도라면은 각각 액체의 조성은 어떻게 돼? 요렇게 되고 기체의 조성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기체와 액체의 각각의 양은 요 길이하고 비례한다. 무슨 얘기? 지금 여기 쓴 거야. 요 양 곱하기 요 길이는 요 양 곱하기 요 길이하고 같다. 라는 얘기야. 즉 길이가 짧은 쪽이 조금 더 많은 거야. 그만큼 예를 들어서 1대 1엠은 양은 여기가 액체가 2고 기체가 1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야. 이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이고 요게 이제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 각각의 예를 보도록 하자고. 먼저 이제 액체하고 액체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두 개가 잘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얘기하자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그림에서는 빨간색하고 뭐 약간 녹색 계열로 선이 그어져 있을 거야. 이게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그림이야. 한쪽이 first phase고 두 번째가 second phase가 될 거야. 우리 뭐 보통 표현할 때 알파 페이스, 베타 페이스로 많이 표현을 해줘. 아무튼 요 곡선의 안쪽은 P가 2야. 지금 우리 그냥 물과 기름이라고 생각하자고. 그치? 그래서 기름이 비면은 기름이 뭐 한 30% 있을 때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으면 요 온도에서는 요 정도 온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 각각 A 프라임층과 A 더블 프라임층이 존재해. 우리가 B를 기름으로 놨다면 요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름층이고 요게 흔히 얘기하는 물층이 될 거야. 우리는 물하고 기름이 섞여 있으면 두 개가 층이 젖었을 때 기름층에는 기름만 있고 물층에는 물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기름층에는 뭐 한 10% 정도 물이 포함되어 있고 물층에는 기름이 뭐 한 15% 포함되어 있고 각각의 B는 레버룰에 쫓아갈 거야. 그지? 얘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각각의 층의 조성도 바뀌어. 왜 조성이 바뀌냐면 당연히 물에 녹아있는 기름이 조금 더 녹을 거고 기름에도 물이 조금 더 녹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조성이 달라질 거야. 그러다가 이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P1이 돼. 무슨 얘기? 이제는 두 개가 잘 섞여버린다 라는 얘기야. 그지?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요 포인트, 지금 여기 포인트를 그었는데 요 온도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온도 이상이 되면 조성에 무관하게 P가 1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 물하고 기름이 있는데 조성을 막 바꾸더라도 얘네가 항상 서로 녹아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무슨 온도? 요 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주면 항상 녹아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 온도를 upper critical temperature라는 표현을 사용해준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뭐 액체하고 액체가 이런 케이스가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물과 니코틴의 경우인데 실제 이런 원이 그려진다고. 당연히 이제 빨간색하고 녹색의 두 가지 색깔로 구분을 해줬는데 지금 요 TLC라고 표현한 건 Lower Critical Temperature인데 이 이하에서는 조성하고 무관하게 P가 1이야 두 개가 잘 섞여 있다고.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요 포인트라고 하면은 요 온도에 도달하면은 두 개가 상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요 온도가 되면 뭐 이렇게 갈라질 거고, 그치? 그러다가 요 온도가 되면 다시 P가 원 두 개가 섞일 거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어퍼 크리티컬 템퍼리처도 있고 로우어 크리티컬 템퍼리처도 있어. 즉 이 이상이면 조성에 무관하게 서로 섞여 있는 거고, 요 온도 이하여도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니코틴이 과량으로 있거나 또는 물이 과량으로 있더라도 각각 온도하고 무관하게 녹아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이제 요 그림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액체하고 기체 그림을 하나만 보자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림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꼴인데, 예를 들면 여기 A1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조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 출발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온도를 높이는 거야. 지금 온도를 쭉 높이면 당연히 그냥 리퀴드야. 그러다가 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증기가 발생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증기를 모으면 B1이 될 거야. 그래서 온도를 여기서부터 낮춰주게 되면 여기서 P2라고 하는 건 뭐야? 기체하고 액체가 존재하는 거야. 이 상태면 당연히 기체의 조성은 요게 될 거고 액체의 조성은 요게 될 거야. 그러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액체로 바뀌어. 그래서 온도를 쭉 낮추면 액체로 그냥 가는 거야. 어떻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액체로 가는 거야. 그러다 온도가 이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두 개가 상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P가 2가 되는 거야. 이제 이때는 액체하고 기체가 아니라 액체 두 개의 페이즈로 되는 거야. 그래서 B3까지 도달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돼? 이때 B3는 두 개의 페이즈고 각각의 페이즈의 성분은 요 조성은 이렇게 될 거고 양은 레버룰에 쫓아갈 거야. 이쪽이 훨씬 많을 거야. 짧은 쪽이. 그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조금 더 어려운 시스템을 하나 얘기하면은 이 그림을 놓고 보자고. 이것도 역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건데 A1에서부터 출발을 하자고. A1에서부터 출발하면 똑같아. 쭉 올라가다가 이제 A2에서 증기가 발생해. 그 증기를 모으면 B1이 될 거야. B1이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상태에 왔을 때는 P가 2야. 왜? 기체하고 액체로 존재하고 각각의 조성은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될 거야. 양은 레버룰에 쫓아갈 거야.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가운데 검은색으로 그림이 그어져 있는 선이 있는데 요 선이야. 실제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지금 색으로 구분해 준 거라면 얘는 페이스 다이어그램의 그림에 속하는 거야. 자, 요 포인트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포인트에 도달하면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데 각각 액체는 요 조성이 되고 기체는 요 조성이 될 거라고. 그치? 이 둘하고 쓴 조성이 될 거야. 근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돼? 이제는 P2가 돼. 이때는 액체하고 기체, 윗부분의 P2는 액체하고 기체의 두 가지 페이즈라면 요 온도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는 두 가지 액체가 상분리가 일어난 형태의 P2가 될 거야. 온도를 여기까지 낮춰주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페이즈에 각각의 액체의 조성은 이렇게 될 거고 양은 레버룰에 쫓아갈 거야. 근데 요 포인트에서 생기는 기체, 즉 E2 자리에 해당하는 기체가 있을 거라고. 그지? 요 기체를 모아가지고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돼? 요렇게 내려갈 거야. 그지? 당연히 두 가지 상으로 나눠질 거야. 상분리가 일어날 거야. 그랬는데 얘를 다시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돼? 요 E2 포인트까지 온도가 높아지고 나면 이제는 그대로 기체가 돼.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조성이야. 요 조성. 요 조성에서는 조성의 변화 없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게 돼. 됐어? 이거를 우리가
유택틱이라는 뭐 우리말로 공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는데 아무튼 유택틱 포인트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비율의 변화 없이 함께 녹거나 또는 함께 증기로 발생하거나 그런 조성을 우리가 유택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줘. 여기는 녹거나 어는이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증기가 되는 케이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상변화가 일어나는데 조성의 변화 없이 상변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유택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대부분의 경우 유택틱에서는 가장 낮은 온도에서 상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 뭐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하더라도 지금하고 똑같은 논리로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야. 자, 이제는 고체가 되면 또 조금 얘기가 달라져. 자, 이제는 고체하고 액체의 케이스를 한 번만 보자고. 일단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1 높은 온도에서부터 온도를 낮춘다고 칩시다. 리퀴드야. 리퀴드는 이제 P1이야. 지금 물질 A하고 B 물질이 서로 액체 상태로 섞여 있는, 그치? 그래서 P가 1인 액상이야. 얘가 지금 A2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는 P가 2가 되는 거야. 요거는 P가 2인 영역이야. 어떻게 P가 2가 되냐면 B가 고체로 석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리퀴드하고 B라고 하는 고체하고 두 가지 페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고체가 석출되기 시작해서 A3라는 포인트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B는 순수하게 석출됐으니까 항상 이 포인트에서도 B는 100% 순수한 B야. 고체는. 액체는 어떻게 돼? 당연히 조성이 A하고 B가 섞여 있는 거야. B가 전부 고체로 석출된 게 아니라 A에 녹아있는 상태가 될 거야. 일부분. 당연한 얘기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B야 뭐 똑같은 100% B, 고체는 고체지만 액체의 양은 어떻게 돼? 액체의 양은 줄어들 거고 그리고 액체 중에 있는 B의 양도 줄어들 거야. 아무튼 이렇게 내려가. 그러다 A4까지 온다고. A4까지 오면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액체하고 이렇게 고체, 순수한 B인 고체가 존재하게 돼. 그래서 A4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P가 2야. 어떻게 2야? 고체하고 고체 2인 P가 2인 경우가 돼. 즉, 요 포인트로 뭐 조금 내려가든 많이 내려가든 상관없는데 요 포인트까지 내려갔다라고 치면은 각각은 고체하고 두 가지 고체가 A, B가 존재해. 당연한 얘기지만 조성은 여기 가운데는 선이 없어. 결국 A는 순수한 A로 B는 순수한 B로 존재하는 거야. 요 조성인 상황에선 당연히 두 개의 양은 결정돼 있는 거야. 당연히 처음에 조성하고 같은 조성이 될 거야. 양이 A의 양하고 B의 양은 그냥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생기는 A4에서 생기는 액체, 그치? 요 액체 상태는 온도를 낮추더라도 조성에는 변화가 없고 얘를 온도를 높이면은 여기서 P1으로 바뀌어. 갑자기 액체로 바뀌면서 페이즈 세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조성, 이 두 조성, 아까 얘기한 유택틱 조성이야. 유택틱한 조성에서는 두 개의 고체로 분리돼 있다가 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녹는 거야. 녹는데 어떻게 돼? 페이즈 세퍼레이션 없이 그냥 P1으로 하나의 상으로 녹는다라는 얘기야. 결국 이거는 가장 낮은 농도에서 녹일 수 있고, 그치? 그리고 두 개를 균일하게 녹일 수도 있는 온도가 되는 거야. 그런 조성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실용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납땜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납땜에서 주석하고 납이 67대 33% 포함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유택틱한 포인트고 조성이야. 그래서 얘는 183도에서 용육이 된대. 예를 들어 얘가 68대 3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 그림이라고 놓고 치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즉 183도 이상이 돼도 완전히 녹는 게 아니라 액체가 조금 남아있고 일부분만 녹으니까 기체로 완전히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가 남아있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67대 33이라고 하는 조성이 요택틱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는 고체로 존재하다가 가장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바뀌는데 균일한 조성의 액체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녹는다라는 얘기야. 균일하게. 그지? 그랬다가 다시 온도가 낮추면은 다시 고체로 바뀌고 요 현상을 이용하는 게 납땜이야. 그래서 요게 이제 고체하고 액체의 케이스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페이스 다이어그램에 고체, 액체, 뭐 액체, 기체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지금까지는 전부 성분이 두 개였어. 근데 요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성분이 세 개일 땐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자고.